주택청약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완전히 사기당하셨습니다. 바로 최근이었죠. 무려 41년 만에 청약통장의 정책이 바뀌었다는데, 와, 정부기관 주도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이 이렇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택청약통장이 있으시다면 이번 개정으로 강제로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는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한때 무려 2,700만 명이 가입한 상품인데요.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주택청약통장은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만들수록 좋다. 아예 애가 크기도 전에 만들어줘라. 도대체 왜 한국에선 주택청약통장을 만들라고 이렇게들 난리였을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를 사고 파는 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원하는 신축의 새삥 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신청할 땐 거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택청약통장이죠. 외국인들이 보면 이게 말이 되냐 깜짝 놀라지만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서 녹이 쓸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이 오히려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와 정반대로 누구나 가지고 싶은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희한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죠. 바로 이때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기형적인 제도가 생겼냐? 간단히 알아보자면 청약통장 제도가 처음 시작된 한국의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는 갈수록 미어터져가고 집은 없는데 건설사와 정부 모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어진 강남이나 일산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도대체 누구 돈으로 지었나 싶죠? 예나 지금이나 삥 뜯기는 건 바로 국민들입니다. 주택청약통장으로 모아진 바로 여러분들의 돈을 정부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 아파트들을 엄청나게 지을 수 있었던 기금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건설에 국민들이 기여했기 때문에 주택청약 가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새 주택을 배정해주는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 이 정책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특정 기간 이상 돈을 부으면 그냥 1순위로 배정해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1순위가 점차 너무 많아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80년대엔 강남, 90년대엔 일산 등의 일기 신도시의 여파로 한국 아파트의 바야흐로 대전성기가 찾아오면서 청약 제도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아파트를 배정받고 누가 나중이냐 결정하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아는 청약 가점 제도가 생기면서 적어도 몇십 년은 부어야 겨우 당첨되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죠. 최근 들어서는 경쟁이 하도 심해지다 보니 주택청약통장? 이거 과연 5년, 10년, 20년 붙는다고 정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눈초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졌죠. 청약의 한 달 납입 인정액이 무려 40년 만에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선 젊은 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다 말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아니 요즘 기자들 정부에서 돈이라도 받나요? 오히려 주변에선 청약통장 절대로 들지 말아라, 들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들어라 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이유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절대로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앞으로 공공분양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을 받고 싶은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약통장은 매달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국룰이었죠. 그런데 이젠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분양으로 나온 주택들 당첨이 되려면 납입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과천에 있었던 한 공공분양 단지의 당첨자 커트라인을 가져와 보았는데 청약통장 커트라인이 무려 2,500만원입니다. 최고액 당첨자는 3,600만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씩 꼬박꼬박 부었어도 최소 22년에서 30년을 무주택 신분으로 꼬박꼬박 부었어야지 공공분양에 겨우 당첨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청약 금액이 2.5배로 늘은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남들은 더 넣기 시작하는데 내가 과연 안 넣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뒤처지는데 말이죠. 저축액이 이제는 2천만원, 3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8천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무지성으로 넣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청약통장 제도로 시스템 전체가 계약된 셈입니다. 주택청약통장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상품이 또 있나 싶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에서 2.5% 금리를 가장 많이 적용받으시죠. 그런데 지금 시중 예적금을 살펴보면 한 4.5%에서 5%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나라에선 내 돈을 그냥 자유롭게 갖다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만 고금리 시대지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를 너무 물러보시는군요. 저금리 시대가 오면 청약통장 금리 그때 가서 또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청약통장? 그거 누가 금리 보고 해? 나는 세금 공제 받으려고 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청약통장을 통해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가구주, 연봉 7천만 원 이하, 또 직장인이라는 4가지 조건을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갖춰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자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연봉 7천만 원을 넘으면 1원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이 4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갖췄다? 그래도 여전히 큰 이득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이번에 3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죠. 세금 혜택을 최대치로 받는 연봉 6,999만 원에 홍길동 씨가 있다고 칩시다. 실수령액으로는 약 5천만 원 중반대가 되겠죠. 홍길동 씨의 실효세율은 약 17%가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깎아주는 연봉 6,999만 원의 홍길동 씨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실효세율 17%를 곱하면 약 5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셈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50만 원 절세는 당해 딱 한 번만 깎아주는데 1년 저축액 300만 원은 아까 보셨듯 20년 30년 묶여야 겨우 한 번 쓸까 말까입니다. 참고로 300만 원을 S&P 500에 투자해서 과거 평균 수익률이었던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맛본다면 30년을 투자했을 때 무려 원금의 10배, 3천만 원이 됩니다. 청약통장에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3번째,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쓰이나 살펴보면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정부는 왜 2024년 들어서 갑자기 40년 만에 인정액을 대폭 늘렸을까요? 청년들을 빨리 집 사게 해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게 해주려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부한테 또 속습니까? 청년들, 또 집이 없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기금이 지금 바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2년 새에 무려 30조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였길래 이렇게 줄였냐? 이게 생각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피땀 흘려 모은 주택기금이 뉴스에서 지긋지긋하게 보셨을 PF 대출시장 안정자금 지원에 쓰였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액의 선구제를 위해서 주택기금이 쓰였다고 합니다. 진짜 보면서 할 말이 없죠. 아니 도대체 왜 내 돈으로 이걸 구해줘야 돼? 아사리판에서도 5천억씩 배짱 부리며 배당 받아가던 저축은행 PF 대출 사태를 왜 내 돈으로 갚아줘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구제? 이건 한술 더 뜨죠. 전세 사기꾼들이 헤집어 놓은 피해 금액을 왜 내 돈으로 구제해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2024년 현재 현실입니다. 주택기금의 입장에선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 어차피 너네 이거 몇십 년간 안 빼지? 이런 심보로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책이 항상 바뀌는데 청약통장 붙지 말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도 나중에 후회할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약통장 가지고 뭐 강남이나 반포에 청약에 당첨돼서 뭐 몇십억을 벌었다는 사례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청약통장을 할 거면 전 국민이 왜 이랍니까? 로또 사서 당첨되면 되지. 한창 서울과 신도시에 아파트가 건설될 때 설립 의도는 좋았지만 이제는 변질되어 버린 것이 주택청약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스캠이라 더욱 무섭습니다. 만약 제 가족이라면 해지하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도 최저 납입 금액인 2만 원씩만 넣으라고 추천드릴 겁니다. 현재 바뀌게 된 청약통장의 제도는 하염없이 매월 25만 원씩 붙고 어쩌면 억 단위의 돈이 수십 년간 묶이게 될지도 모르는 생각보다 무서운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청약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쉽고 빠른 생활 정보를 원한다면 스캠닥터